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성가기감의 서산대사께서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다. 마음이 정에 들면. 네, 이 말을 한번 새겨보세요.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밝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왜 햇살이 이렇게 불티는 문틈으로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있는데 햇살이 막 비치는 그 문틈으로 빛이 들어올 때 그 문틈 사이에서 먼지가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마치 그거를 보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평소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나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려면 내 평소에 그 그림자는 잘 안 보여지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그림자 자체가 돼 그냥 의식 없이 하니까 자각 없이 하니까 그냥 반응하는 정도가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거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무슨 다른 그것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하두를 둔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그 일상의 그 방법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있는 현장 그 자체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상태를 그냥 이렇게 직면하고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한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수업을 아마 들으면서도 아니면 누군가가 읽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분하고 틈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나는 전혀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은 뭐 별 생각이 없겠지만 내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살짝 뛰죠. 예. 뛰잖아요. 내가 읽을까 말까 이런 갈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찰나찰나에 사실은 굉장히 움직이는데 그럴 때 그런 걸 알아차리는 거 그런 또 그거는 소리까지는 안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거기서도 소리까지 들으면 그건 조금 근데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아마 어쩌면은 읽을 때 음성이 좋다 아니면 소리가 좀 작다 뭐 좀 답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내 소리를 들으셔야지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걸로서 충분히 나와 만나가는 과정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비판에 뭐가 내가 나를 하거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 주라는 거죠. 내가 인제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혼내고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랬나. 내가 그런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갑갑증을 내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판단하는지. 근데 마음이 정에 들면 했을 때 이때 이 정에 든다는 것이 뭔가.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요, 15일 하면서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별로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도 후유증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딱 한 개 이번에 여행하면서 하다가 느껴진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 게 한 게 있는데 요 대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에 45번이에요.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이것이 참 열반이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고요하다는 뜻은요, 딴 게 아니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할 때 뭐죠? 행. 그리고 그 색수상행까지가 합쳐져서 식에 가서 뭐죠? 굉장히 불선심서가 일어나서 파괴적인 생각, 파괴적인 정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왜 일어나겠어요? 오해와 착각에서 일어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닌 상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는 것이 엄밀하게 하면 그게 그 자체로 깨달음 상태고 정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 깊은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서산대사께서 이 마음이 정의에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유식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고가 작동하지 않았다. 예, 심플하게. 예. 그러니까 사본내가 작동 안 된 거죠. 아마나의 악연아치. 그죠?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현실을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지 않음이라고. 뭐예요? 이고가 나지 않은 거죠. 그죠? 나다 하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나지 않는 것을 생각 없음이라. 나지 않았으니까 뭐죠? 완전히 그야말로 그 자체가 무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고 투사를 안 하니까 방어 기제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겠냐. 이게 이제 말나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인 자체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내 이 이고가 작동을 해서 일어난 건데 뭐 달리 어떻게 무슨 진리나 아니면 어떤 열반이나 해탈이나 뭐 이런 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사실은 착각 내지는 오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냥 뭐 여기 뒤에 마음이 본래 고유한 것이면 이거 원래는 뭐죠? 그냥 우리가 그냥 경험 그 자체로 있게 될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거나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이고가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였다고 그랬죠? 경험에 뭐가 투사됐다고요? 소유권이 투사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화식의 발생 자체가 뭐죠? 아레아식의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를 보고 인식의 주체가 내 안이비설신의예요. 안이비설신의 주체가 경계를 만나서 정보 처리하는 걸 보고 뭐 저게 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이비설신이 뭐예요? 육신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진짜로 모든 것은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고의 만화식의 작동으로 보면은 굉장히 너무너무 이렇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제가 그때 그거를 그 돌무덤을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형이 못 되니까 그대로 감정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작동되냐. 그냥 다리가 아프면 남이 하든지 말든지 전 좀 쉬면 누가 뭐래요. 그때 가서 논의해봐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그리고 그러고 남이 다 하는데 혼자 안 했으면 뭐예요? 왜 쉬었냐 하면 좀 미안하다. 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작동했겠어요? 제가 거기에 제일 연장자요, 인솔자였으니까, 리더였으니까, 나름의 무의식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내가 잘해야지. 좋게 이끌어야지. 뭔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평소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잔뜩 들어간 거였어요. 출발 전부터도.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가니까. 거기 뭐 성지순례까지 가가 굳이 거기 뭐 선생 하긴 뭐 따질 게 뭐 있으며 그냥 각자 정말 사유하고 그거 가서 귀하게 서로 경험하면 될 것을 거기 왜 온문사에 있었던 그걸 거기까지 끌고 갔냐는 거지. 그러고는 왜 이런 데서 역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한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이유를 많이 댔습니다. 이게 힌두교에 개도 올라가는데 힌두 교도가 저기 가는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으면 됐다? 그늘에 앉아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근데 또 심심히 많은 스님이 햇빛에 막 이렇게 돌고 싶어 했는데 아니 그걸 글을 뭘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그냥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늘에 쉬면 굳이 그것도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떠들 것도 없고 그냥 나 조용히 쉬면 되는데 왜 못했겠어요? 사실은 뭐죠? 나는 그런 능력도 신체적인 능력도 심리적 여유도 안 되면서 그이들이 그렇게 여법하게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싶었던 내면에 여법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복잡하다가 나중에 몸이 드디어는 한계에 도달하니까 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다. 난 죽겠다. 이래서 그때서 항복을 하고 아이고 난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서 참 놀라움을 많이 발견했어요. 아유, 내가 굉장히 그런 나름으로 약간 여유가 있고 난 뭐 그런 수준까지 뭐 그렇게 자기 나의 어떤 이고를 드러내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 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볼 때에 그 경험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그러면 그다음 이고가 또 작동해. 내가 참여를 해야지. 그것도 이고야. 내가 참여를 하는 멋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다음에 들어가니까 참여하고 말고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뭐예요. 그렇게 그냥 평가받고 또 누가 굳이 말하면 내가 설명하면 되겠지만 하든 안 하든 이미 일어난 거고 그냥 그러면 되겠더라고. 근데 2차, 3차 복잡하게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끝에 가서 이제 드디어 평정에 들긴 했는데 그러기 전까지 아주 괴상했어요. 아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마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부모 자식 관계든지 아니면 뭐 이웃 관계 누구하고 관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존재를 뭐 이런 모양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저런 모양 내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미리 어떤 전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노예로 살게 돼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 저는 엄청 우회를 하고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런 성지순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좀 너무 이렇게 막 바쁘게 많이 보냈지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좋을 수 있는 걸 그냥 최대치를 찾아서 그냥 피해 안 주고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남이 이제 굳이 너무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뭐 공연이 뭐예요? 너무 그런 어떤 상을 미리 이제 정한 거지.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입어놓고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잘 여파 입었는데 저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처음부터 제가 뭐 이 머릿속에 꽉 찼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위적이면서 자연스럽지 않으면서 결국은 상당히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고생은 아니죠. 우리가 등산하면서 뭐 고생 땀 흘린다고 고생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밤새 이거 하면서 고생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그냥 그 자태로 그것이 무엇이나 하게 되면 참 다른 그건데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이고가 들어가요. 내가 그냥 내가 놀고 네가 놀고 내가 너랑 할게 우리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죠. 정말 놀이처럼 그냥 내가 성지에 있었고 뭐 내가 있고 또 성지에 다른 학인 스님이 있고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힘든 걸 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거기에 반드시 뭘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내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자아를 포장하고자 하는 아니면 주장하고자 하는 뭐 멋지게 뭐 하고자 하는 그걸 찾아내기만 한다면 갑자기 우리는 굉장히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는 한 마음이 딱 쉬게 되거든요. 그게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상황이 매우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그리고 가치가 다르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저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기뻐서 내가 좋은 체험 그 자체로 있는 사람은 남도 자기처럼 하기를 바라질 않더라. 그냥 자기는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막 저처럼 이제 열심히 애써 하려고 하면 저는 하는데 남이 안 하면 어때요? 꼴 보기 싫죠. 굉장히 거슬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든지 함께 해야 될 것은 그거는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다. 즉 정말로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은 다 아까 그 색수상행식 할 때 행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간념, 범주화, 니, 나,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념화 시키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뭐 우리는 스님이니까 이래야 되고 아니면 우리는 뭐 불자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걸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뭐죠?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무거워지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신선한 존재의 체험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이런 그 체험이 하나가 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념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아니면 그렇게 내 이고를 따라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니면 노예로, 아니면 뭔가 불편한 그런 거를 그냥 경험이 아니죠. 그냥. 경험이 아니고 정신 노동이고 굉장히 힘겨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어렵다면 그때는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7일 만에 드디어 깼어요. 온갖 다른 사람의 핑계나 이유를 여행사 뭐 이게 다 되다가 마지막에 뭐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죠. 결론은 내 문제일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나의 한계, 나의 있는 그대로 한계를 누가 수용 못하거나 포용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정말 병리적인 무슨 특정한 무슨 뭐 어떤 뭐 공산사회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일단은 뭐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의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뭐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영역이 아니고 1차적 우리 시작은 내 내면의 나의 그림자, 내 섀도우는 섀도우 이펙트 효과라 그랬죠. 그림자 효과. 내 그림자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 제가 가서 그 여행의 7일이 아주 저한테는 아주 불편한 괴로움의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섀도우 이펙트예요. 뭘 가져갔다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고정된 관념이나 범주와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고 또는 학생이니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든지 내가 그냥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하는 건 하는 대로 그리고 그냥 있는 만큼 형편대로만큼이었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전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좋았을 것을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건 굉장한 체험이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굉장히 좋은 체험이고 학습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다 하는 나를 드러내려는 근데 그게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나쁘다 뭐 이건 아니고 자연스럽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평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그걸로부터 그냥 그 굴레로부터 문득 그냥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선이 없어지면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고 이게 벽이 없어지니까요. 그것도 결국 너 하는 이원적인 어떤 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하는 많은 부분, 그 영역만 빠지면은 고생하는 대로, 가난한 대로, 못생긴 대로, 아니면은 뭐, 어떤 나이든 대로 다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인위적이고, 힘겹게 우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거는요, 반드시 언제든지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침범에 들어오는데, 그 신호가 내가 조금 불편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소중한 시간, 돈, 많은 걸 투자해서 여기 오신 정말로 특별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 정신공양하다가 개띠, 오팔 개띠가 나오는 바람에 개띠, 소띠, 돼지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팔 한스님, 오팔 그 개띠가 아주 성격이 아주 안 좋다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긴 그래요. 미친 개가 미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약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팔 개 스님 하나가 그런데 호랑이가 미쳤다든지 소가 미쳤다든지 뭐 다른 게 미쳤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미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IQ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증상이든 어떤 형태든 그 자체가 부정은 아니에요.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정말 그냥 증상 그 자체예요. 거기까지만 딱 봐야 돼요. 그리고 증상 그 자체만 봐야지 그거에서 약간만 평가하거나 분석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은 뭐죠? 다음에 2차적인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부끄럽잖아요. 감정적으로 표출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마이크를 잡고 전체 앞에 참여하지. 그 마음에 임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 나는 또 시원하게 참여할 줄 아는 괜찮은 스님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방학제 2차, 3차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들어가요. 그런데도 계속 자각을 할까 가다 보면은 그런 모든 그런 끈들을 다 해체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하게 그냥 팍 놓아서 편안해지는 그런 게 오는데 그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유혹을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또 그래 나는 이런 것까지 아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예, 심지어는 더 심하면 난 금강경 독성 한계 있으니까 난 깨나 뭐 아니면 난 매일 108배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끝도 없이 그 이거를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이 수고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죽는 날까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고 괴롭다는 것도 우리는 괴로움도 반드시 함께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분명히 기쁠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기뻐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하면은 언제든지 방어책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시간이나 아마 그런 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다른 활동 대신 여기 오신 것은 분명히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이고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뭔가 더 이렇게 통합적이고 그런 그 성숙한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그 자라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제1로 작동됐기 때문에 아마 귀한 시간 또 귀한 어떤 돈, 노력을 투자해서 오셨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가면 우리는 제가 축원할 때 구품 중생, 상품 상생지 대발언할 때 상품 상생지 대발언이 내 생이 아니라 내 생에 내가 상품 상중하, 상에서도 상중하, 중상중하 하도 있죠. 그럴 때 내 생에서 뭐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찰나찰나에도 굉장히 뭐죠? 한순간에 아주 저급한 하품이다가 뭐죠? 제가 굉장히 글을 고 있을 때 아주 하품이었는데 중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방 상품으로 딱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이고의 작동이나 이고의 그 암안심을 딱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사로잡히고 그걸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찰나 생멸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의 생멸에 계속 다시 나기를 뭐예요? 계속 상품으로 다시 난다. 그 상품 상생의 가장 그 기준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얼마나 내 이 아를 드러내지 않는 이거의 작동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게 그만큼 뭐죠? 귀한 상품인 거죠. 그죠? 비교해서 우월하다든지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어이없게도 가장 그 핵심을 놓치고 그 성질을 가겠다고 그런 그 의식을 잔뜩 담고 나의 거기 뭐 그리 대단한 신분이라고 그 선생으로 가겠다고 막 그냥 가면 될 걸. 아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일주일간의 아주 괴로운 시간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는 어쩌면 내가 엄마로서 아니면 내가 이래 봬도 무의식에 내가 누군데 아니면 이런 걸로 다 관계 속에서 아마 어쩌면 끊임없는 내 섀도우, 내면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게 끄달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다 아니면 내가 대단한 인간이다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려면은 그 키가 뭐라고요? 이고다. 여러분이 아만 아견 아의 아치 이 이고가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로 어떻게 작동하지는지 한 주일 동안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근데 질문 시간 안 받았네요. 1분 남았는데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번엔 참 질문 열심히 다 하셨는데 제가 어쩌다가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쉽죠. 진언하세요. 상대를 위하여 부처님께 보살님께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부디 편안하기를, 부디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진언을 진심으로 하잖아요. 반드시 상대에 묘하게 전달돼요. 100% 전달됩니다. 예, 그거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그 특히 가까이 있잖아요. 이 정도 가까이 있잖아요. 전혀 말하지 않아도 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세요? 누군가가 뭐 했을 때 정말 하게 되면 묘한 에너지로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로 알까 모를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 그 마음을 내려놓는가. 저 그거 딱 내려놨을 때 그 몇몇한테 반응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나다웠다고, 괜찮다고, 별로 아무도 상처를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끌고 있었으면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끈덕짐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업은 계속 발생을 시키지만 대신에 나도 지치지 않고 내 업 이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걸 알아차리고 보고 또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그 묘하게 상대는 또 알아요. 그 영역은 상대가 굉장히 너그럽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너그러워요. 본인 생각해 보세요. 상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진실로 참여한다면. 근데 다른 사람의 참여를 내가 쉽게 못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는 백발백중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박사 논문 쓸 때요, 심지어는 석박사 논문 쓸 때 영어로 포기분이 있어야 돼서 논문을 쓰는 사람 자체를 저는 매력 없고 싫어했어요. 왜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의 용서를 내가 쉽게 못하는 이유는요,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 이게 경험이 안 돼도 좋아요. 근데 저의 경험이고 오랜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담 속에서 나온 거니까 꼭 한 번쯤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 못하는 거, 그거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난 정당한데 당당한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힘겨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다듬고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줘야 될 것이 있구나,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편안하고 내가 좋은 사람 허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나와 먼저 친구 되기를 해야 되는데, 나와 친구 된다는 건 뭐죠? 불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나의 불성과 터치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성과 터치되는 거예요. 불교 상담의 정수입니다. 상담자가 최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날 찾아온 내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자기의 자성, 자기 불성과 만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자기 불성이란 게 뭐겠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스러움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건강하고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고귀함을 내가 봐주는 거죠. 내가 그걸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 현실적으로 뭐 도둑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돈 빌려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원리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고요. 그리고 정신적 원리는 정신적 원리를 따라야죠. 이것이 이사무예 사사복이 뭐 이게 내외 명철이 이렇게 되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출발하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칠까요? 네.